예,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뉴욕 네. 증시 왜 이렇게 떨어지나, 특히 그러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런 낙폭들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결국 그 시장의 흐름을 다시 또 하락세로 만들었던 것을 보면은 에이펙 미팅 부분에 있어서 네. 펜스 부통령이 옛날에 허드슨 인스티튜트에서 벌써 이미 강경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만 무역 전쟁 이슈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국 그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죠. 우선 중국 지수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연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한 30%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오름폭을 거의 다 되돌려놨죠. 네. 그래서 거의 10개월 만에 하락폭이 30%나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어쨌든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무역 전쟁 이슈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왜냐하면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펀더멘털이 중요해진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기업들 방문을 지난주에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를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국 주식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연초 대비해서 이제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미국의 이익 증가율이 24%가 넘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익 증가가 지금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좀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괜찮았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 올해 고점 대비해서 이건 이제 엊그저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포함시키면 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연초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고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시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경기 침체로 간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근데 다들 2019년에 경기 침체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2020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계속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이제 숫자를 들여다봐야 된다. 다들 숫자 아까 얘기하시던데 정말 숫자를 기업별로 다 들여다보고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은 결국 센티먼트, 즉 무역 전쟁 이슈와 경기 침체 우려를 가지고 하락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센티멘트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하다 보니 또 반대 입장에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저희가 브리핑은 해드렸는데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4분기에는 1.6%까지 내려잡은 상황이고 S&P 500 지수도 잘해야 5% 아니면 더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적인 성격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물론 여기서도 경기 침체가 2020년으로 잡고 그런데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걱정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숫자를 내보냈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건 좀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 자, 기억하시겠지만 2분기 GDP 성장률이 4.2%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1.6%로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하드랜딩입니다. 그죠? 성장률이 절반 이상으로 꺾이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하락은 이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할 때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나 스트래티스트가 얘기를 할 때는 이렇습니다. GDP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다고 전망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장은 계속 하락할 거다고 전망하는 게 맞죠. 저희가 과거 20몇 년 동안 들여다볼 때 보통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을 땐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면 시장이 하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숫자를 지금 얘기한 걸 한번 보면은 4.2%에서 계속 하락해서 올해 4, 4분기는 2%대 후반, 그죠? 그 다음에 1분기는 2.5%, 2분기는 2.2%, 3분기는 1.8%, 4분기는 1.6%. 이거는 계속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시장 계속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얘기고요. 골드만삭스야 항상 좀 약간
익스트림하게 얘기할 때가 있죠. 네. 뭐 유가가 $100 간다, 뭐 $150 간다, $200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이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지금 3분기가 3.5% 나왔고요. 4분기 컨센서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2.8% 떨어진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내년 1Q가 2.9% 약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2.8% 뭐 거의 플랫. 네. 그다음에 또 3Q가 2.7%.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의 2.7, 2.9%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라는 거죠. 예. 저는 이 숫자가 이루어져야지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10%가 나오는 거죠. 예.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게 맞다면 이익 증가율 10%요? 아닙니다. 네. 오히려 뭐 거의 0% 뭐 그러겠죠.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까지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고 전망을 한다면 금리 인상 내년에 못 일어나죠. 4번?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익스트림 부분이 많다. 결국은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컨센서스의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즉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대 후반 정도가 나올 확률이 더 높지. 뭐 지금 2Q의 4.2%에서 그 정도 하락으로 보는 것이지 경기 침체 뭐 이런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숫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내년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오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GDP에 어떤 흐름을 갖게 될지 그리고 어떤 업데이트된 수치들이 또 다른 투자은행에서는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인플레이션과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그 속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플레이션 수치와 그리고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뭐 변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포착하고 계십니까? 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과 시장의 흐름을 뭐 이 정도로 정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네. 생각을 가진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 연준이 갖고 있거나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 속도 즉 뭐 12월 달에 한 번, 예. 그다음 내년에 3-4차례, 네. 그리고 또 내후년에 한 번. 네. 이거는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은 결국 물가 상승률을 볼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미 숫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난 이 달에 이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유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 네. 근데 지금 이 유가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55가 깨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더 올라갈 것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 연준이 보는 것이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2.1%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거의 근방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숫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고는 저희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근데 이미 연준은 뱉어놓은 말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달은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가 부분이 지금 아직 팩터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12월 달 금리 인상 전망 자체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72.3% 정도가 올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의 미 연준의 액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같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으면 시장에서 이 연준이 분명히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것이다. 천천히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마도 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것인데 그것이 12월 19일, 21일에 있는 FOMC 미팅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연준의 스탠스도 한번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이제 다음 주까지 있을 그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양자 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그 불확실성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면서 시장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느 타이밍쯤에 좀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자, 미중 무역 전쟁 이슈는 올해 연초 2월 달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 강도가 점점 세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10월 달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고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 특히 미국 쪽이 또 흔들렸던 부분을 놓고 보면은 에이펙 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이 거의 뭐 중국은 이상한 나라다. 예. 그렇죠. 물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3년 정도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미팅에서 대놓고 거의 뭐 그러게요. 국가의 그 위상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펜스 대통령은 허드슨 인스티튜트라는 이 강경 우론 쪽의 미국파들의 얘기가 나오는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미 했고 이미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백악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G20 미팅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에서 왔다. 네. 그리고 142개 안을 갖고 왔다. 네. 상당히 마음에 든다. 예. 대신에 한 4-5개는 좀 더 얻고 빠져있다. 싶다. 예. 요거 정도지. 그러니까 결국 그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G20 미팅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진짜 경기 침체로 간다.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경기 침체를 2019년 말 들어가서 2020년 간다. 네. 그럼 그때가 뭐 이선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네. 이길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숫자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숫자인데 저희는 이렇게 이 매크로적으로 숫자가 이해가 안 갈 때는 어떻게 네. 하냐면 기업들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을 지난 3분기에 계속 들여다봤고요.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중국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숫자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 센티먼트 가지고 이 무역 전쟁 이슈를 가지고 경기 침체가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이성을 좀 차려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공포스러운 심리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센티멘트하고 펀더멘탈하고 그냥 짬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좀 G20 정상회의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좀 숨 고르면서 정신을 차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증시 그리고 또 현재 이벤트나 변수에 대한 전망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